교재 그 35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이제 순환 과정을 해왔었죠, 그죠? 그 순환 과정이라 하는 거는 거래가 발생하면은 붕괴를 하고 붕괴장에 기록하죠. 기록했다가 요 붕괴를 보고 원장, 그죠? 총계적 원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계표, 그죠? 직계표가 시산표. 이 시산표를 보고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거 작성합니다. 그죠? 요 과정이죠. 그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은 요 붕괴라는 절차를 거치고, 붕괴장에서 원장에 옮기는 절차를 우리 정기라 그랬죠. 원장을 보고 시산표 작성, 요 절차를 우리는 이기한다, 이랍니다. 이기. 요 과정이죠. 그죠? 여기 이제 순환 과정,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제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지난 시간에 해보셨죠. 그죠? 요 붕괴 거래 판료소. 기억나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입 발생. 아셨죠? 자, 여기에 대한 건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제 살을 조금 붙일 겁니다. 조금, 기본 이제 빼대는 이제 우리가, 그 아웃라인은 아셨고, 그 35쪽을 한번 보세요. 먼저 그 보면 회계 순환 과정 나와죠. 그죠? 나오죠. 그죠? 요 부분은 이제 이해하셨고, 그 재무제표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 기본 재무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석하는 게 있죠. 그죠? 그 추석은 뭐냐 하면은, 이런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이걸 우리가 줄여서,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라는데 FS로 표현할 겁니다. 이거 이제 재무상태표인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자산이 들어가겠죠. 그죠? 현금 얼마, 뭐 예금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요 예금 200원 요거 표시를, 그죠? 요 예금은 예를 들어서 서울은행, 뭐, 그죠? 종로 지점이다. 지점에 보통 예금을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하는 거. 요래 보충 설명할 수도 있고, 요걸 이제 이래 번호를 요래 붙입니다. 1번이나 뭐 기업 붙여서. 요 본문 외에, 요걸 우리가 본문이라 이랍니다. 본문. 여기다가 요 번호를, 기억을 해야 되죠. 그죠? 같은 번호를 붙여서, 여기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죠? 서울은행 뭐 종로지점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요런 그 란 안에다가 간단한 요 갈로의 속에다가 간단한 글자나 요렇게 숫자로 표시한 요걸 우리가 주기다 이랍니다. 주기. 란 밖에 요래 표시하는 걸 우리는 추석이다 요래 표현합니다. 추석. 아시죠? 보충 설명하는 거. 요것도 재무제표의 일부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재무제표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어떤 대기업 같은 데 가면 이런 재무제표, 요 재무제표는 뭐 많아야 A4 용지 뭐 10장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충 설명이 뭐 70페이지, 80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100페이지도 될 수 있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 이걸 추석도 재무제표 일부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 재무제표를 하면 첫째 뭐가 있죠?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리고 추석도 포함한다. 아시겠죠? 아래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다음 국제의 기준상 결산 재무제표가 아닌 것 그랬죠. 찾아보세요. 4번. 아시겠죠? 그 국제의 기준 나와 있죠. 잠깐 말씀드리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해오던 게 이제 이거죠. 기업 회계 기준. 모든 이제 이런 이제 장부 작성의 기본 이제 말하면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오던 건데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이라 합니다. 2010년도 도입되고 2011년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건데
국제의 기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 이원화 되겠습니다. 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 국제의 기준은 상장법인에 한해서 기록되고, 요거는 이제 비상장법인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죠? 상장법이라 하는 거는, 그 상장법인과, 그 다음에 요 등록법인 요리 구분합니다. 등록법인 하면은 흔히 여러분들 왜 코스닥 아시죠? 요 코스닥을 말합니다. 상장법인 하면은 코스피. 우리나라에 요 코스피 회사들이 약 한 700개, 요쪽에 한 1000개쯤 됩니다. 회사 한 1700개. 코스피가 한 700개, 거기가 1000개 되는데, 이 회사들을 묶어서 우리가 전체 한 1700개가 이제 우리가 묶어서 상장법이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권의협회에 등록만 하고 거래되는 회사고, 이건 이제 정식, 이제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벤처기업이죠. 규모가 상대적으로 요거는 좀 적습니다. 요거보다는. 이걸 이제 묶어서 우리가 코스피를 묶어서 상장법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장. 주식 거래가 상장되어 있는 법이죠. 정권 시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들. 요 상장법인인 경우는 이걸 해야 됩니다. 원칙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 해야 되고, 상장법인 아닌 회사 있죠. 비상장법인은 기업의 기준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이제 우리 회계 원리 수준에서는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이제 회계학에 들어가면 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직 회계 원리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대차대조표 한번 들어보시죠. 그죠? 이걸 많이 썼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무슨 말씀 합니까? 그렇죠. 이 말 쓰잖아. 그죠? 재무상태표. 이게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표현이 다르죠. 그죠? 이거는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이런 식으로 요 차이점. 우리 교재가 전부 이제 국제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편집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또, 뭐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2011년부터 이제 이게 되었으니까, 아무 문제는 없으니 그냥 멍청이 요렇다 하는 거 아시고, 하나만, 아파트 이제 관리 사무소에 근무하시면은, 아파트 관리실은 상장법입니까? 비상장입니까? 당연히 비상장이죠. 그 아파트에서는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아파트에 가면은 이 말 씁니다. 대차대조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시험은, 모든 회계 관련 시험은 이 기준입니다. 이 말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재무상태표도 이래 아시고,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시면은, 대차대조표 나오면, 이거구나. 같은 거다. 이래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업의 기준은 손익계산서라고, 여기 보면은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 요거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손익계산서 항목에, 그 좀 포괄된 수익 비용을 나타낸다 해서 포괄 손익계산서를 이런 표현합니다. 여기 국제의 기준입니다. 차이 좀 알겠죠? 그죠? 이거 우리가 이제 KIFRS다. 이거는 이제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 이래서 국제의 기준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 말 나오면 혹시 뭐 요 말 빼고 IFRS 나왔다. 요래 나오면, 이거 국제의 기준이구나. 요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는 막 이거 좀 이쪽이니까 국제의 기준입니다. 말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KIFRS 나와 있죠. 그죠? 그 재무제표가 아닌 것, 은행계정 조정표다. 됐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가서, 이제 1번 해보세요. 36페이지. 1번 보시면은, 거래의 의의다. 그죠? 거래. 우리가 이제 방금 요 거래에 대한 이해를 했었죠. 그죠? 거래라는 거는 모든 어떠한, 돈 주고 물건을 사오고 팔고 외상거래하고 외상값 상환하고 이게 전부 다 거래라 이랍니다. 그런데 거래인 것이 있고 거래가 아닌 것이 있죠. 그죠? 거래인 것 하면은 이거는 자산부채 자본이, 그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는 거래라 하고, 요 정간 변동이 없으면은 거래가 아닌 것.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장부에 기장하는 것, 이거는 장부에 기장하지 않는 것.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채용했다?
이걸 뭐 자산의 증가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거는 장부 기장 안 합니다. 또 뭐 사기로 말로만 계약하다. 그죠? 뭐 주문하다. 이런 등등. 이런 거는 우리가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는다. 뭐 돈이 들어오든가, 그죠?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걸 우리는 거래라 이랍니다. 그래서 그거 보세요. 회계상 거래이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닌 것 우리가 거래로 본다. 그죠? 화재로 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산이라는 어떤 건물이 소실되었으니까 감소가 됐죠. 그죠? 거래라 이랍니다. 도난이나 부패라면 자산이라는 상품이 그만큼 감소됐겠죠. 그죠? 자산의 감소. 건물을 그 사용에 따라서 가치가 좀 감소, 이걸 감가상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모두 거래죠. 그죠? 그 다음에 계약하다, 주문하다, 사람을 구하다,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닌 거. 아시죠? 그 다음 아래 보면은 거래의 8요소와 이중성이 나와 있죠. 그 이중성이나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모든 거래 붕괴를 하면은 현금이 들어왔다, 100원이 들어왔다, 왜 들어왔느냐, 상품을 팔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계정이 양변에 동시에 기록된다. 그걸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 이 금액이 똑같아진다. 그죠? 이거 우리는 대변과 차변이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다. 그래서 그 금액이 똑같으니까 아무리 많아도 마지막 집계표, 즉 시산표. 그죠? 요 시산표 마지막 합계는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복식 부기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래 표현합니다. 자기 검증 기능. 자기가 하고 나서 맞나 틀리나 알아보는 거죠. 그죠? 요 시산표 같은 경우가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 시산표에 들어가는 항목에 보면은 자산, 여기에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들어가죠. 그죠? 이 합계가 항상 같아진다. 그죠? 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다. 요걸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럼 시산표는 왜 작성하느냐? 시산표 작성하는 목적은 물론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죠. 그죠? 이걸 보고 이걸 작성하니까. 요 기초자료를 제공하지만 또 하나 원장이 맞나 틀린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아시죠? 이 원장 작성이 맞나 틀린나 확인한다. 그래서 시산표는 요 원장이 맞나 틀린나 정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 맞나 틀린나, 그죠? 뭘 보고 확인하느냐? 요걸 가지고 확인합니다. 요거를 아시죠? 그러면은 요 차변 합계, 총합계와 대변 합계가 요 같아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확인하는데 그러다 보면 한계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원, 여기에 10원 적을 걸 2번 기장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안에 내용은 잘못됐지만 이거는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시산표는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데 그 오류를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죠? 한계. 이런 경우는 발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즉, 첫째, 이중기입했죠. 그죠? 이중기입. 양변에, 차변, 대변에 이중기입을 하거나, 동시에 빠뜨려 버렸다고 한 거래를 갖다 몽땅 양변에 누락했습니다. 동시 누락. 똑같이 누락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계정은 정확한데,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 불허를 잘못했다. 계정 오류. 여기에 적을 걸 이래 적어야 되는데, 그죠? 자산 여기에 적을 여기 갖다 적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발견할 수 없잖아. 똑같잖아. 그죠? 차대변에. 그런데 보세요. 요래 적을 거 요걸 요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발견할 수 있다. 틀리니까. 그래서 계정 오류는 요거 같은 변이죠. 그죠? 예, 같은 변의 오류는 발견할 수 없다. 그죠? 근데 다른 변의 오류는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 말 반대말 한번 볼까요?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요 내용을 살짝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양변이 아니고 뭐죠? 한 변.
한쪽 오류. 한쪽에 오류, 요 한쪽에 잘못됐다고요. 한쪽. 요거는 빠지고 요거는 했다든지, 그죠? 요런 거를 발견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계정 오류지만은 요 계정 오류가 다른 변에 요 차변에 적을 것을 요거 갖다 놨습니다. 그죠?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한 변 오류나, 예, 계정 오류, 다른 변의 계정 오류는 발견할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입니다. 시산표에서는 모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요게 한 4번 내지 5번 시험에 나왔었죠. 요 부분이. 네. 아시겠죠? 요런 게 객관식 문제구나. 예, 다음에, 그 다음, 거래 이중성 하나만 알겠고, 그죠? 그건 뭐 대차 평균의 원리하고 이것도 알았고. 다음 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7쪽. 거래 판료소의 결과. 차변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시작.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 요소 시작.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그 아래 4번째 보면은 거래의 종류가 나오죠. 거래의 종류.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그래, 요렇게 이제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런 거는 거래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요런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교환 거래냐, 손익 거래냐, 혼합 거래냐,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교환 거래를 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교환 거래입니다. 손익 거래라는 거는 수익과 비용이 한쪽에, 한 변에 수익과 비용이 나왔다. 무조건 손익거래를 합니다. 손실이나 비용이 나오면 손익거래. 그럼 혼합거래라는 거는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게 있죠. 자산과 수익이 생기거나 한 변에 부채와 비용이 이렇게 생기면은 이런 거는 혼합거래다. 이렇게. 동시에 나오면은. 그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현금을 받았는데 이 현금의 내용은 빌리존 돈 100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 20원을 받았답니다. 이런 경우에, 그죠? 그럼 만약에 현금만 받았다, 대여금만 받았습니다. 요거는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이자만 받았다, 손익 거래. 동시에 받았다, 혼합 거래입니다. 아셨죠? 대여금, 원금만 받았으면은 자산이니까 교환 거래. 이자만 받았으면은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손익 거래. 동시에 받으면은 혼합 거래. 요게 기본 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아래 참고해 보면은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면 현금 거래, 현금이 없으면 대체 거래를 합니다. 현금이 들어왔다 입금, 현금이 나갔다 출금 거래를 하죠. 우리가 요 분계장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분계를 기입하는 장부를 하는 건데, 분계를 기입하는 장부인데, 요 분계장 대신에 쓰는 게 전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면은 보통 전표를 많이 씁니다. 기업에서 전표. 요 전표는 크게 3가지죠. 입금 전표, 입금, 출금, 대체 전표. 요건 이제 현금이 들어왔을 때, 요 현금이 나갔을 때, 요거는 현금이 없는 거래. 출금 전표랍니다. 입금, 출금, 대체. 현금이 없으면 대체, 현금. 물론 요걸 이제 구분해서 뭐 일부 대체, 전부 대체, 차변 대체, 대변 대체, 뭐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그거는 기업에 따라서. 근데 요거 크게 3가지다, 그죠? 3전표죠. 여기다가 물건 사오고 팔았을 때 매입 전표와 매출 전표까지 하면은 5전표제다. 이런 표현합니다. 아래 내부 거래와 외부, 내부 거래는 기업 내부, 본점과 지점사 이런 게 내부 거래고, 외부는 이제 물건 뭐 사왔다, 외부에서, 그죠? 팔았다, 이런 게 외부 거래입니다. 예, 그럼 이제 38쪽, 예, 기본에 이제 2번을 한번 보세요. 회계상 거래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하는 겁니다. 1번, 영업용 건물을 빌리기로 계약하다, X. 아시겠죠? 그죠? X.
종업원 5명을 월급을 주기로 하고 채용했다. X.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감소됐다. 이건 O. 가치가, 자산의 감소. 전화로 주문을 받았다. X. 주식의 가격이 하락했다. 자산, 주식은 자산이죠. 그죠? 자산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예, 요거는 거래. 창고업자에게 맡겼다. X. 그죠? 현금을 도난당했다. O. 건물이 소실됐다. 당연히 O죠. 자산의 감소. 시지역을 조사하면 돈이 부족하더라. 자산의 감소. O.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당연히 거래. 다음 3번. 우리 3번 문제 아까 분견해봤죠. 예, 그럼 이제 1번. 외상 매입금을 현금 지급했다. 그럼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와 현금이나 자산이 나왔다. 교환거래. 두 번째. 외상 매출금을 현금 받았다. 외상 매출금 자산, 현금도 자산, 교환거래. 3번. 차입금 이자가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 나왔다. 요거는 손익거래. 4번. 현금을 원입하여 영업을 개시했다. 현금은 자산, 자본 나왔네. 그죠? 예, 영업 개시, 교환거래. 원가 5만원짜리 상품을 7만원에 팔았다. 상품이라는 자산과 그 5만원짜리 7만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생겼다. 그죠? 자산과 이익이 나왔다. 이거는 혼합거래. 6번.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 차입금은 부채, 이자는 비용, 혼합거래. 현금을 빌려왔다. 현금은 자산, 차입금은 부채, 교환거래. 수수료 현금 지급했다. 수수료 수익, 지급했으니까 비용이네. 그죠? 비용, 요거는 손익거래. 현금을 도난당했다. 비용이 발생했죠. 손익거래. 점주가 돈을 가져갔다. 점주 가져간 거는 자본의 감소, 현금, 교환거래. 그래서 그거 보세요. 다시 보세요. 손익거래는 거기 나오는 3번, 그죠? 8번, 9번, 그거는 손익거래. 혼합거래는 5번, 6번,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5번과 6번은 혼합거래다. 우리 기본적으로, 교환서 요 정도 가지고 충분히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런 거 있구나. 우리 아시고. 다음 39페이지. 그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계정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양식이 표준식. 양식. 그죠? 아래 잔액식.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잔액식은 끝에 뭐가 있죠? 잔액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거는 T 계정. 약식 계정이라 합니다. 예. 아래 계정의 분류,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말합니다. 요거는 그 잔액이 있으면 다음에는 다 전부 다 이월되죠. 그죠? 그리고 실제 계정이다. 이랍니다. 실질 계정이라 하기도 하고. 손익계산서에는 수익 비용이 있죠. 그죠? 수익 비용 계정은 우리가 명목 계정이라 합니다. 임시 계정. 요거는, 명목상 계정이다. 한번 보세요. 이자 100원을 현금 받았다. 그죠? 이자 100원을 현금 받았습니다. 그럼 내 주머니 돌아온 거는 이자가 돌아왔습니까? 현금이 돌아왔습니까? 뭐가 돌아왔죠? 이자가 돌아왔습니까? 현금 돌아왔습니까? 현금 돌아왔죠. 그죠? 이거는 실제 돌아온 거는 현금이잖아. 그죠? 왜 돌아왔죠? 이자 쪽으로. 여기 뭐죠? 명목이 이자죠. 명색이 이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명목계산이랍니다. 실제 정감되는 거는 자산 부채가 정감되고, 그 원인이 뭐냐? 비용 수익이다. 아까 우리가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의 차이 이익이라 그랬죠. 그죠? 거기 늘어난, 말하면 증가된 부분이 이익이 되는데, 그 이익이 증가됐다면은 그 원인이 뭐냐? 수익과 비용. 그게 바로 원인이라 그랬잖아. 그죠? 예. 명목계정을 합니다. 다음 40페이지에 그 특수계정이 나와 있는데, 요 특수계정에서는 딱 하나, 평가계정 그거 하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평가계정 부분은 앞으로 우리 뒤에 나오면 계속 나옵니다. 이 계정은. 이런 이제 요 시산표 있죠. 그죠? 요 시산표 또는 뭐 재무상태표 여기 표시할 때 이래 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현금, 뭐 100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은 나중에 가면 이제 매출 채권이라 해버립니다. 묶어서 매출 채권. 그 속에 이제 물건을 팔고 받은 뭐 외상 매출금도 있고 받으름도 들어갑니다. 예, 묶어서 이제 물건을 팔고 받을 권리가 있다. 100원이 있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아, 돈 떼일 예상되는 거. 우리 기업에서는 이게 대손을 예상합니다. 실제 회수불능되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건 우리 직접 차감법이라 하고, 미리 얼마 회수 안 되리라 예상해서 그걸 미리 우리가 적립해 놓는 돈, 그걸 대손 충당금이라 합니다. 우리 간단히 말해서 어떤 건물 하나 수리합니다. 그죠? 수리할 때, 그게 미리 이제 돈 좀 저금해 놔야 되죠.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수선 충당금. 나중 가면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일단은 그래 이해하세요. 수선 충당금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에는 합니다.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국제 기준에서는 하지 마세요. 충당금은. 왜? 그게 여러 가지 악용이 많이 됩니다. 그 수선 충당금을 만약에 적립하겠죠. 기업을 만약에 어떤 뭐 새로 건축을 새로 하거나 뭐 대수리하기 위해서, 그죠? 그 뭐 몇 억씩 적금했다가 그만큼 적립해버리면 그만큼 이익이 그만큼 감소되겠죠. 그죠? 감소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수선 안 하고 건물 새로 구입해버립니다.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 충당금이, 그죠? 요 충당금만큼 세금을 적게 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탈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기준에서는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니 일단은 여기에 대손 충당금을 예를 설정합니다. 30원이다. 그럼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70원. 요거 이제 순실현 가치라 해랍니다. 내가 외상값이 100원 있는데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게 30원 있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건 70원이다. 요걸 나타낸 요거는 여기서 뺀 거죠. 요 계정을 우리가 평가 계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계정에 매출 채권 밑에 대손 충당금. 하나 더 해볼까요? 건물이 200짜리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 무게 요래합니다. 이렇게. 가치 감소 보이죠. 그죠? 내가 200원 주고 사왔는데 그동안 가치 감소가 50원 됐다. 그 지금 장부상의 잔액은 150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요 계정을 우리가 대표적인 요 건물에는 자산 금액에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뭐라 했습니까? 차감적 평가 계정. 아시겠죠? 뭐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감도 있고 할증 발행 차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정도 두 개 정도. 평가 계정 하면은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 계정,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 예. 그 대조 계정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 계정은 뭐 설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비만 기록이라 합니다. 빚보증 썼다. 장부에 이제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빚보증, 채무보증, 채무보증 대손이라 양변에 같이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 비만 기록이라. 비망록 알죠? 그죠? 이전 망자. 잊지 않게 해서 준비해 놨던 게 비만 기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디귿에 보면은 통제 계정과 임명 계정 나옵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상값 받을 돈이 100원이 있다. 근데 이 외상값은 이렇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세 군데다. 그죠? 여기에 50원, 30원, 20원 있다. 외상값이. 이걸 우리는 전체를 나타내는 통제 계정. 각각 회사별로 했는 이걸 임명 계정이라 합니다. 사람 인자, 이름 명자. 여기는 회사 이름이겠죠. 그죠? 요렇게 거래처별로 해 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통제 계정이다. 거래처별 장부, 매출처 원장이라 해가지고, 그죠? 이 회사들, 요걸 우리는 회사 이름을 적어 놓은 해서 임명 계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혼합 계정이라 하는 거는 계정 두 개의 성격을 하나로 묶은 거. 예를 들어서 상품 1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120원에 팔았다. 그러면 20원이 되잖아. 그죠? 요걸 이제 묶어서 그냥 상품 매가로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 이제 혼합 계정이라 이랍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 당좌 예금이 100원 있고, 만약에 내가 당좌 차월이 20원 있습니다. 그죠? 돈 빌린 돈 20원 갖고 예금 100원 했다. 요거 이제 당좌 해서 그냥 120원 이래 버리죠. 이게 혼합 계정이랍니다.
당장. 예, 다음 아래 네 번째 보시면은 계정기입의 법칙이 나와 있죠. 이거는 요거 거래 판료소.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자본 증가는 대변, 비용 발생은 차변, 비용 수익 발생은 대변. 소멸은 반대죠. 자, 넘기세요. 41쪽. 대차 평균의 원리에 항상 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 요 차변 계정에 들어가면은 대변도 표시합니다. 그죠? 요걸 뭐라 했죠? 거래의 이중성. 다 같이 시작. 거래의 이중성. 요걸 뭐라 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 그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그죠? 다음 아래 분계와 정기 이해하셨죠? 그죠? 분계. 자가 대변에 나누는 거. 정기는 옮기는 거. 그죠? 원장에 옮기는 절차. 예, 42쪽. 예, 우리 아까 했던 겁니다. 그죠? 4번, 분계하고 원장에 정기하는 거. 예. 43쪽. 그게 뭐냐? 장부가 나오죠. 장부. 장부 뭘 보면 없잖아. 그죠? 1번, 주요부. 분계장과 원장이 있다. 그 분계장 대신에 쓰는 게 뭐죠? 전표. 보조부에는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이 있습니다. 예. 그 장부의 종류는 보조 기입장에는 현금 출납장, 당자예금 출납장, 소행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받으름 기입장, 지급금 기입장 등이 있고, 보조 원장에는 그 상품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적손품 원장, 예, 그 다음에 유형의 원장 등등. 특수분계장이라는 것은 보조 기입장을 보조부 역할과 함께 분계장화한 것을 말한다. 이 특수분계장이라 하는 것은 보조 기입장에다가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계정이 있죠. 뭐 현금 계정이나 상품 계정란을 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로 하나를 따로 해서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만 한 달 묶어가지고 합계만 딱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좀 간편화되겠죠, 기장, 그죠? 그걸로 이제 그런 일단 목적으로 이용되는 게 특수분계장입니다. 아래 장부상의 유의사항, 이런 거는 참고로 보세요. 예, 보시면 되고. 뒤로 넘기세요. 그거 보면은 뭐 약자 있죠. 원 표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전표제도 있죠. 예, 전표에게 특징이 있다, 그죠? 전표에게는 과별로 기장 사물을 이렇게 나눠 할 수 있죠. 그 전표는, 입금 전표는 몽땅 현금에다가 합계를 다 적어버리고, 출금 전표의 합계는 현금이 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정기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장부가 간소화되고, 또 전표는 그 기표자의 도장 또는 사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3전표제는 입금, 출금, 대체고, 5전표제는 여기에다가 입금, 출금, 대체에다가 매입전표와 매출전표가 들어가는 거. 그죠? 그럼 이제 그 아래 보면 이제 결산이 나오죠. 그죠? 결산은 2단계라 그랬습니다. 2단계. 그죠? 2단계가 이제 결산 과정이다. 그죠? 네, 결산. 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결산. 앞으로 이제 줄여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 재무상태표. 요거는 손익계산서도 그래 이해하세요. 이걸 보고 요래 작성합니다. 그죠? 예, 시산표를 보고 작성합니다. 요거 이제 결산과정. 그 첫 번째 이제 절차가 있죠. 예, 결산의 예비 절차, 본 절차,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결산 후 절차.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재무제표. 결산 보고서죠. 예비 절차에는 이제 시산표, 그리고 재고 조사표,
그리고 정산표 요 과정을 우리는 예비 절차라 이랍니다. 이제 예비 준비 절차죠. 그리고 나면 이제 본 절차는 이제 각 계정 간에 필요한 그 계정은 이제 계정 간에 대체도 하고 그리고 장부를 마감하겠죠. 남는 금액을 다음에 넘깁니다. 그죠? 차기 2월. 요런 절차를 본 절차다. 제가 요약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재고조사표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12월 말까지 작성했죠. 하고 나면 이제 연말에 오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겠죠. 그죠? 그죠? 결산 때 이제 기말에 정리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많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간단하게. 결산 정리사항. 그죠? 결산 때 정리. 내가 돈을 먼저 줬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세를 1년치 미리 줬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9월 1일) 날 집세 임차료를 1년치를 미리 줬습니다. 내년 8월 달까지. 우리가 이제 보통 1년치 미리 준 경우 있겠죠. 그죠? 예. 물론 집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이자를 미리 줄 수도 있고, 선이자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오늘은 12월 말일입니다. 오늘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보니까 요만큼은 날짜가 지났죠. 그죠? 날짜가 지났지만은, 이거 날짜 안 지났습니다. 그죠? 이건 내년 거니까 미경과죠. 몇 개월 지났습니까? 4개월. 만약에 한 달에 10원씩 해서 120원 줬답니다. 그죠? 4개월은 날짜가 지났습니다. 40원 지났죠? 80원은 내년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금년에 집세가 얼마입니까? 돈은 얼마 나갔죠? 120원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해당하는 건 얼마죠? 40원. 내년분에 얼마죠? 80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장부에 9월 1일 날 집세를 120원 지급했죠. 현금 지급했다. 그죠? 이렇게 장부에 분계를 하고 기장했겠죠. 그죠? 근데 실제는 원래 집세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40원이잖아요. 실제 원래 거. 발생된 게 40원. 이거는 미발생이 발생 안 됐죠. 우리 기업은 이런 경우에 요걸로 그대로 120원 하는 건 현금 기준이라 합니다. 돈이 나갔으니까. 날짜 지난 것만 하자. 발생 기준입니다. 어느 게 원칙일까요? 예, 발생 기준입니다. 요것만 하자. 발생된 것만 하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장부에 120원이 되어 있는데 요걸 얼마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40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걸 요렇게 바꾼다는 것은 변경합니다. 얼마를 빼야 되죠? 그렇죠. 80원 빼면 되죠. 뺄 때는 반대로 적으면 됩니다. 더할 때는 같은 배이고 요렇게. 그럼 40원만 남잖아. 그죠? 뺐으니까. 그럼 요 80원은 내년 거죠? 미리 준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뭐라 한다? 그렇죠. 선급 임차료. 이렇게. 선급 미리 줬다. 선급 임차료. 만약에 요 계정이 보험료다. 그럼 보험료, 현금, 선급 보험료, 보험료.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결산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대 보면은 먼저 준 것도 있을 거고, 먼저 받은 것도 있을 거고, 아직 안 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아직 안 준 거, 아직 안 받은 것도 있을 거고. 크게 네 가지.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네 가지.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 이렇게 있다. 이것뿐만 아니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장부상에는 오늘 현재 현금 시제가 100원이라야 되는데, 그죠? 실제 금고를 보니까 돈이 70원밖에 없더라. 30원 부족하죠.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죠? 예, 이런 게 결산 정리사항입니다. 또, 우리 장부에 은행 예금이 100원 되어 있는데, 은행에 가서 잔고 확인을 하긴 해봤죠.
보니까 은행 가니까 돈이 80원밖에 없더라. 20원 차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 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 외상값 있었는데 거래처가 부도 나서 행방불명 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손 처리해야 되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해야 되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값이 올라갔다든가 내려갔을 때 그 평가 손익 부분 정리해야 되겠죠. 이런 게 결산정리사항입니다. 아시죠? 뭔지 아시겠죠? 그죠? 결산정리사항. 이런 게 결산정리사항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보세요. 회계라 하는 거는 이게 답니다.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하고 원장을 작성하고 요걸 작성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주관식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은 뭡니까? 오지선다형 객관식입니다. 그러면 객관식 문제를 이걸 작성하시면 못 내잖아. 그 시험은 요걸 내려고요. 주댕이 요거. 결산정리사항. 아시겠죠? 요런 거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산에 들어서 할 게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수정사항 이런 거. 현금 같은 거 부족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그죠? 현금 과부족 처리하자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주된 거입니다. 아시죠? 예.